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름을 좀 이렇게 수정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또 아버님 박수까지 쳐주시고.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백형선 남수미 사장님.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제가 판을 벌려야 또 얼굴을 뵈니 말이야. 그죠? 예. 코로나 기간 중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코로나 기간 중에 PCR 검사를 3번인가를 했어요. 제가 걸린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어디 식당에 가서 거기서 뭐 나왔으니까 뭐 하라 뭐 하라. 근데 다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가서 그거 하는 것도 참 일이더라고요. 그죠? 네. 자, 우리 강대진 사장님도 오셨어요? 희정이 아버지. 네, 잘 지냈어요? 일은 잘 되시고? 네, 예. 네, 그래요. 네. 일하시면서 애 키우는 거 보통이 아니죠. 네. 네. 김승현 사진 아까 뵙고 또 뵙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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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 이름 들으니까, 네, 정원이 중3. 왜요? 네. 미우니까 안 넣고 싶죠? 내가 알아, 그 마음. 미워 죽겠죠? 네. 자, 들어오신 분들, 네. 저기, 얼굴 킬 수 있는 분들, 저 잠깐 키시고, 네. 민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민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아까 그 질문 보니까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예. 그죠? 네. 어머, 우리 누구야? 이거 민지 엄마 아빠네. 네. 이거 우리 부자세에서 보셔야 될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있으니 잘 지내죠? 우리 네, 민준이 잘 지내? 네, 예, 이번에 민준이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벌써? 네, 야, 나이는 나만 먹나 봐 보니까. 예. 예, 그래요. 예, 두 분이 여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엄청 많은데 다들 신청만 하시고 나중에 녹화본 보시려고 그러다. 네. 자, 들어오시고요. 네. 네. 백형성 사장님 그 애들이 둘 다 여자애들이죠? 그 여자애들. 걔네들은 거기서 뭐예요? 지금? 일단 억지로 옆에 앉혀놓고 뒤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세요. 입천장 달라고. 인사 한번 드려요, 네. 교수님한테. 그렇게 억지로 크게. 뭔가를 자꾸 하면 안녕하세요, 나중에 한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너는 안녕. 사람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너 진짜 이쁘다. 완전 이쁜데? 놀랍다. 안녕. 너 엄청 이쁘다. 진짜 안녕. 이쁜데? 안녕. 네. 오른쪽에 있는 중딩은 아빠를 닮았고 왼쪽에 있는 중딩은 엄마를 닮았어요. 축하해. 네. 좋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자, 그럼 뭐 어쨌든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해야겠죠. 그죠? 오늘은 이제 이 부자세라고 해서 부모자녀 리더십 세미나를 원래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한티역에서 했었죠. 그걸 벌써 10여 년을 넘게 했었으니까. 그죠? 진짜 오랫동안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오전 10시에 안 하고 이거를 계속 10시에 온라인으로 하는 게 그 시간대가 다들 서로 바쁘신 시간이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오시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온라인에서 좀 스페셜하게 만나고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모가 함께 자녀와 함께 넘어야 할 4가지 중턱. 그래서 뭐 4가지 고비도 아니고 그냥 함께 넘어가야 될 산인데 이게 좀 약간의 스트레스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4가지를 정한 게 성적, 진로, 습관, 관계. 따지고 보면 이 4가지가 다예요. 이 4가지 빼고 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4가지 빼고 다른 거 없어요. 거의 4가지에 다 걸리는데 과연 이 4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제가 PPT로 안 하고요. 제가 워드 파일을 띄우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누면서 할까 합니다. 네. 자, 이 파일을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걸 보이시죠? 네, 이게 저도 강의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쓰면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은 안 믿더라고요. 근데 잡지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건 믿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들고 다니더라고. 어디 강의 가면 카트
들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어디 대기업에서 시스템 바꿨다고 강의해달라고 갔더니 OSP인가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선 바닥에다 쓰니까 벽에다가 보이는 시스템을. 근데 그거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빔 프로젝트였어요. 그때는 이제 다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줌으로 넘어올 땐 파워포인트로 하면 되게 정적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돼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쓰면서 함께 얘기하고 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질문을 오늘 신청자만 보니까 150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질문을 줄이고 한 20가지, 20여 가지만 질문을 핵심 질문만 줄였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오늘 요 4가지의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하실까 합니다. 혹시 질문을 내가 추가로 더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 채팅방에 질문 보내실 분 여기 보내세요라는 요 글자를 요 줌에 보면은 채팅창이 있거든요. 이 채팅창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질문을 여기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바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유튜브 처음 보신 분들은 유튜브 김영환의 세미나 가셔도 제가 부모님들의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성적, 진로, 습관, 관계 이 4가지 문제가 어찌 오늘 한 90분 정도에서 정답을 얻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부모 자녀 리더십 세미나를 15년을 했거든요. 제 소개를 조금 처음 뵈신 분들이 있으니까 봐.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원래 사업을 했어요. 예,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 컨설팅을 오래 했고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저는 교회 다니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여기도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를 했어요. 어디서? 대치동. 왜냐면 우리 교회가 대치동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 대치동 고등부 교사만 2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모 자녀 리더십 세미나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애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도 가끔 자녀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애들만 모아두고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얘네들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부모님들을 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꽤 유명했었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게 뜨지? 죄송해요. 잠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부 대치동에서 뭘 했냐면 부모님 상담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무료로 했죠. 예. 근데 진짜 여러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거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혹시 여기 대치동 사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아니, 지방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진짜 방 같지도 않은 방에 아들 셋을 데리고 부모님은 그 오로지 걔네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학원을 보내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공부를 한 명도 안 해. 근데 그 3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하고. 근데 그 3놈 중에 한 놈은 대학을 가긴 가더라고요. 학원을 뺑뺑이 돌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학원을 다니다가 점수가 좋아져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Y대를. 대학을 가니까 그다음부터 부모와 연을 끊더라고요. 도대체 그 부모는 뭐하고 살았는지. 나중에는 이 부모도 나중에 상담하러 올 때는 이게 인생 무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 엉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 상담을 하다가 국가에서 갑자기 놀토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오래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주 토요일. 그때 뭐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부모 자녀 리더십 세미나라는 걸 시작을 했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시킨 건 아닌데 제가 먼저 일을 벌리다가 나중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옆에 건물 하나를 이제 임대를 받아서 그때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많이 오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오셨던 분들이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배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아무도 부모 되는 거 배워본 적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니까 그제서야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깨닫는 걸 가지고 책도 한 권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그분 뭐하러 다니면 부모님도 강의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녀를 잘 키웠다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제 딸은 26살이에요. 얘는 뭐 하냐면 지금 유튜브예요. 예, 유튜버. 예, 유튜버. 그냥 유튜버가 아니고요. 구독자가 한 60만 정도 되는 구독자. 그러면 거의 성공했죠.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26살인데 10년 전에는 얘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때부터 제가 얘를 알았을까요? 얘 너는 크면 유튜버가 될 거야? 에이,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앞으로도 어디로 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저만의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경험을 겪고 있으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우리 자녀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썽 피우는 그 자녀가 우리 집에 기둥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예, 믿고 하나씩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했고 성적과 진로와 습관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먼저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이런 거예요. 불편한 거죠. 예. 책을 읽어도 그렇죠. 질문을 먼저 만들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강의를 듣을 때도요. 내가 뭘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고 강의를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요. 문제를 먼저 풀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봐요. 되게 웃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요. 그럼 뭐가 돼요? 딱 시험에 나올 정리만 돼요. 그럼 성적이 돼요. 아, 이거 누가 얘기했냐고요? 제 동창이 지금 대치동의 일타 강사인데요. 걔가 알려주는 비밀 방법이에요. 얘라이 별 방법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이거 갖고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문제를 풀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회사 지금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들 있죠? 모의고사 출제하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다 출제하는 사람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의고사 출제자와 모의고사가 어떤 계약을 맺는 줄 아세요? 적중률이에요. 얼마나 적중을 잘 시키는가. 그럼 모의고사 출제하는 교수들은 뭘 봐요? 자기 주변에 잘 나가는 교수들 보고요. 특히 20대 되면 없어지는 교수들을 봐요. 이게 되게 웃겨요. 없어지는 교수들을 어디 갔을까요? 수능 출제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공이나 그 사람들의 뒷조사를 하면 내가 어떤 모의고사를 만들면 적중률이 높은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문제가 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왜요?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방법일 뿐이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든 강의를 들을 때 먼저 질문을 잡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기주도적인,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인데요. 네.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자기주도적일 수 있습니까? 놀랍죠? 아마 이거는 이 부모님이 아주 바쁘신가 봐요. 그러니까 바쁘신 부모님. 예. 이 자녀가 빨리 컸으면, 예.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데. 전 지금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아이들이 좀 부모가 필요할 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신 분들 다 자녀들이 부모가 필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한 시대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애들이 다 크니까 부모가 안 필요해요. 좀 외로워요.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서. 얘들이 왜 나를 안 찾지? 옛날에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뭐 10,000원 주세요, 20,000원 주세요, 뭐 산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아이들마다 다 이 그릇이 달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친구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릇이 다르니까 이 그릇은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출발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그럼 자존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자존감은 누구랑 비교할 수 없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아이들이 자기주도라고 쓰고 뭐라고 있는다? 뭐라고 있는다? 자존감이라 있는다 이거예요. 그럼 자존감은 어디서 나와요? 자존감은요. 주변에 우방이 있어야 돼요. 적군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아군이 있어야 돼요. 아군이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려면 서로 뭔가 존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자기주도자라는 게 아마 행동이 느릴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행동이 느린 애한테 넌 왜 이리 행동이 느리니?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너 옆집에 있는 누구처럼 느리니? 라는 얘기일 거예요. 아니면 아빠처럼 느리니? 이 얘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옆에서 행동이 느려도 괜찮아. 이렇게 가야죠. 괜찮아. 특히 아버지가 조금 느긋한 편이에요. 그러면 야, 너 왜 쓸데없이 아빠를 닮아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그 집이었고요. 태어나니까 아빠를 닮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넌 아빠를 닮아 매우 침착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마도 아빠가 느긋하면 엄마는 엄청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속도를 비교해서는 얘는 평생 자기주도적 못 키워요. 절대로 못 키워요. 아마 얘는 스스로 하는 게 없다가 누군가 아마 나중에 커서 여자를 만날 텐데 아마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때 가면 이제 행동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때 가면 바뀌죠, 민지 아빠. 그죠? 네. 네. 나와 다른 여자를 만나면 바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하나 자기주도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세계하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죠. 그죠? 이게 어떤 언어예요? 이게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프로그램에서 쓰는 언어이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자기주도적이면 전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감정적이지 않게 훈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 본인이 잘 아시는군요. 근데 이분은 중3, 중2, 7살. 애들이 많네요. 그죠? 아이를 존중은 하는데 왜 감정이 밑받쳐 올라올까요? 그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마도 어떤 기대치일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이 다 있어요. 사람은 원래 감정의 덩어리예요. 그건 모든 인문학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책에서는 성경이나 이런 감정을 절제하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절제가 어렵거든요. 그럼 저는 감정을 좀 감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감정에는 뭐가 있어요? 이 감정에는요, 어떻게 보면 비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을 게 그거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예전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그러는 너는 밤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니? 참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귀에 징징해요. 얼마나 하셨으면. 네.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감성은 뭐예요? 감성은 이 안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할 거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훈계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려워요. 이거는 지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훈계라는 거가 자체가 뭐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훈계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주는 어떤 모범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행동이에요. 부모의 행동.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감정적으로 훈계를 받은 애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커도 본인도 감정적이 되죠. 그래서 좀 폭력적이 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게임으로도 보고요. 영화 보고도 보고요. 그다음 부모한테도 보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실 감정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감정이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언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뭐 북받쳐 있어요. 그래도 돼요. 사람인데. 근데 언어 표현은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특히 우리 딸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진짜 여자애들은 이 언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 민감하냐면 아빠가 한마디 한 걸 진짜 평생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막 북받쳐 있을 때 감정적일 때는 그러면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내가 좋은 말 할 언어가 안 되면 그 상황이 안 되면 그죠? 그래서 아이를 존중한다고 했을 때는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언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나중에 우리 남수미 사장님 딸내미 결혼한다고 누군가 남자를 데려오잖아요. 그 이놈이 그놈인지 그놈이 이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다른 거 없어요. 이놈이 하는 언어를 보시면 돼요. 얘가 말을 어떻게 하나 보면 돼요. 만약에 그게 얘가 조금 부모님 앞이라 말을 좀 잘하는 척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를 만나면 돼요. 그 부모가 말을 어떻게 하나 보잖아요. 그럼 자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부모님이 힘든 건 알지만 감정이라고 얘기할 땐 약간 핑계예요. 왜냐면 감정으로 힘든 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왜 막말로 훈계하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교수님 요즘은 엄마인 제가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아이들 공부도 뭐고 다 놓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저 어쩌죠? 그걸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사실 이게 중학교 1학년짜리 초사 아들인데 전 그래요. 이게 지금 누구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아빠의 역할이에요. 지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친다 할 때예요. 이건 되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쉬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친 건 뭐죠? 마음이 지친 거잖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마음이 지친 거죠. 예. 지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지쳤는지 안 나오잖아요. 무조건 지친 거예요. 그거는 아마 아빠가 지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아빠에게 요청하세요. 뭐라고 요청해요? 나 요즘 힘들어.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부부간에 오늘 제가 별 얘기 다 하네. 부부간에 자존심 세우기 시작하면요. 힘든 건 이건 단순간이에요. 이 아버지도 아마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힘든 것만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힘든 게 더 커지죠. 그러니까 애들 보니까 당연히 힘들고 짜증나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마 알 거예요. 근데 눈치만 볼 뿐이죠. 근데 아이들은 또 중학교 1학년 되면 사실 사춘기의 특징 중에 이기적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엄마 생각, 엄마 마음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엄마가 이렇게 지친 거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빠한테 요청하세요. 나 좀 힘들다고 요청하세요. 예. 그리고 울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들은 자주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 저는 이런 단어가 되게 좋아요. 예. 자기 요즘 마음이 어떤가? 어때? 예, 이렇게.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자, 옆에 있는 저기 와이프한테 지금 잠깐 물어봅니다. 요즘 어때? 네. 네. 막 저기 어머니는 막 좋아서 우시려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어때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또 하나는 아빠에게라도 아빠에게라도 먼저 얘기하세요. 예, 먼저 엄마가 요즘 마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답을 원하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다라는 말이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난 지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난 마음이 힘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고요. 지쳐도 돼요. 힘들어도 된다고. 우린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난 지치면 안 돼. 나 힘들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자 하는데 오늘 바쁘네. 예. 이분 제가 잠깐 초대를 좀 할게요. 네. 힘든 건 힘들다고 질문을 하신 거구나. 네. 이분은 질문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대치동에서 어떻게 적당하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돈은 제한적이고 애는 하고 싶은 게 많고요. 많이 보이는 만큼 시켜야 할 교육이 많아 보여요. 워킹맘인데 회사 근처라 이사 왔습니다. 회사 근처라 대치동으로 이사 오셨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길. 네. 대치동에 사시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대치동에 있으면 견물생심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도 그래요. 나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학원에 가는 거 별로 의미 없죠. 예. 어찌됐건 아빠와 엄마 엄마가 일단 힘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스스로 지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엄마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예.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마음의 상황을 남편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줄지 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일찍 신청하신 분인데 제가 보고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기다리는 게 힘드신 것 같아요. 예, 힘든 기다림. 자, 힘든 기다림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언제 끝날지
언제 끝날지 알고 싶은 거죠. 예.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기다려준다고 해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3, 40대가 많으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지금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는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잘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죠. 부두에 배가 있습니다. 배가 계속 부두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배가 부두에 돌아오길 기다려요. 그게 말이 돼요? 배를 떠나 보내야 되죠. 뭔가를 시작해야 되죠. 자녀들이 뭔가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그 배가 언제까지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여쭤볼까요? 자, 여러분들 밑에 여기 보면 채팅창이 있어요. 그죠? 자, 채팅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줌의 채팅창을 여시고, 자, 채팅창을 여시고, 자, 지금부터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여시고,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답하지 마시고요. 10점 만점에 나는 내 행복 점수는 몇 점이다. 숫자만 올려보세요. 시작. 10점 만점에 내 행복은 몇 점? 9점? 야, 빵빵. 7점, 8점, 6점, 9점, 7점. 대체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으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행복의 원인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되고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부 요인에 의해서 행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자녀가 성적이 좋아서 행복하면 안 돼요. 이건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뭔가 노력한 것에 의해서 행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점수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네, 내가 한 노력에 의해서 행복 점수 몇 점이다. 올려보세요. 시작. 자, 나는 내가 한 노력에 의한 행복 점수 몇 점? 좋아요. 3점도 있네. 맞아요. 5점, 4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 기다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가 5점이에요. 현재.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곳은 10점이잖아 아무래도요. 그러면 어때요? 5점이 더 남았죠. 그죠? 그러면 5점의 행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지? 예.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예. 이거를 유지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언제? 매일이죠. 예. 매일 유지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잘 기다리는 거겠죠? 그죠? 자녀가 지금 아마 초3, 초6짜리가 크기 위해서 기다리세요. 얘들도 언젠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들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얘들은 컸어. 근데 부모는 아직도 초등학교 6학년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가혹한 거예요. 애들은 컸는데 부모가 아직도 얘들. 그래서요, 애가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까지 뭐 하다가 고등학교 된 애들을 데리고 대화하자고 덤벼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가장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대화를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시도를 해야 되죠. 그죠? 나는 계속 열려 있어야 돼. 그죠? 열려 있어야 돼. 이건 부모가 할 일이죠.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건 중요하죠. 예. 애들이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해요. 반응해요. 이거는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응을 해야 될 때는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장래희망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장래희망을 잡아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중3이에요. 난 이런 얘기 들으면 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여기 오신 부모님 중에 중3 때 자신의 진로가 정해진 분 손 들어보세요. 중3 때 나는 내 미래가 정해졌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웃에 누구 옆집에 나는 뭐가 될래 이렇게 정해지고 공부한 애들이 있던 것 같아요. 나는 걔네들이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저는 자녀들이나 이런 세미나 우리가 방학 때 캠프도 해주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제 관점이 명확해요. 제 관점은 뭐냐면 미래 관점이에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한테 보면 이 아이들이 기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좀 더 가면 나중에 어떻게 퇴직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이런 걸 저는 얘기해 주고 싶은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의 진로는요. 꿈이에요. 직업이에요. 되게 웃긴 건 이 직업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변화해요. 그런 진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있죠. 맞아요. 이 선생님들은 아마 중학교 때 교사가 꿈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지금 중학교 애들이 뭔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뭐 유튜버를 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예, 얘네들이 유튜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코 여기에 이 변화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꿈은 늘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대적 박탈감에 애들 못 살게 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도해주는 선생님만 그때 그 꿈을 꾼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미리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칭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이런 고민 진짜 중요하죠. 예. 칭찬의 힘은 아시죠? 칭찬의 힘은 일단 아군이에요, 아군. 그 다음에 인정이에요. 존중이고요. 그죠? 예. 칭찬을 할 때는요, 즉시 하세요. 묵혀두고 하지 마세요. 기억도 안 날 때 막 월말에 월급 주듯이 뭐 결산하는 사람 말도 안 돼. 그런 칭찬 안 돼요. 그 칭찬할 때는요, 가까이 오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나가면서 멀리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 번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하세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게 모아져서 뭐가 돼요? 모아져서 자존감이 돼요. 아,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잘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부모가 한다는 말이? 예? 야,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다. 아이고, 나는 찬물을 끼얹어도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니 참. 예? 이게 무슨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진짜 걔가 옛날보다 5점이 올라가서 50점을 맞더라도, 그죠? 그 우리 SPL 하는 애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30점 받다가 20점 더 받아서 50점 받았대요. 근데 이 엄마도 참 대단해요. 그걸 칭찬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걔 이번에 대학 졸업해갖고 좋은 데 취업하고요. 그때 그 산수 실력 때문에 고생하는 거 없어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20점 올랐을 때 엄마가 나한테 주었던 그 응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의 받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적보다 저는 점이에요, 점.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예. 어떤 점이요? 기억이 날 만한 점이에요. 누가 나를 응원해 준 점. 누가 나를 인정해 준 점. 이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점이 잘못되면 이게 만약에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거 갖고 비교를 했다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점이 뭐가 돼요? 이게 그들의 자존감을 올리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사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예요. 아, 교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존감보다 성적이 더 중요해요. 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그죠? 행복하려고 키우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불행으로 만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적의 의미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주도적인 노력에 있어야 돼요. 주도적인 노력은 어디서 비롯돼요? 어디서 비롯되긴 인정과 칭찬에서 비롯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딸내미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 꽤 유명해요. 지금도 남해에 출장 가 있고 지난주에 프랑스에 갔다 왔고 다음 주에 또 런던에 갔는데 걔는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는 애 같아 보니까. 예. 근데 일단 프랑스에 여행을 가는데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요. 스폰서를 받고 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60만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돈이에요. 왜? 광고가 엄청 들어와요. 프랑스에 간 건 삼성 갤럭시 갖고 갔어요. 그거 가서 갤럭시 들고 다니면 그냥 돈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야 진짜 편하게 돈 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얘가 영상 찍고 할 때 우리 부자세 할 때도 와서 뭐 영상도 찍고 그때는 사진도 찍고 해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줬어요. 근데 사실 안 알아줄 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요. 와, 너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제가 그때 처음에 그래도 유튜브 해봐라 했을 때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가 유튜브를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랬어요. 아빠는 잘 몰라. 유튜브가 뭔지 모르는데 나는 안 돼.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제 말을 듣고 걔가 했다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점을 찍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얘기한 점을 찍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아들은 지금 군대 갔어요. 해군 군대 가서 이번에 그 훈련소 끝나는데 얘는 해군 군악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이제 공부도 잘 못하고 우리 애들은 둘 다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는데 우리 애들처럼 키우라는 거 아닙니다. 애들 둘 다 검정고시예요. 한 놈은 중학교 때 학교 그만두고 한 놈은 고등학교 때 그만두고. 하여튼 학교 그만둔다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2번 이상 못하게 해요. 한 번 그만두면 내가 갈까 네가 갈까 그래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는데 둘째 놈은 이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음악을 했어요. 드럼을 쳤어요. 교회에서 좀 치다가 괜찮네. 전공을 해볼까? 하다가 전공을 준비하고 했는데 진짜 기를 쓰고 하루에 한 15시간씩을 연습해요. 이번에 이제 해군 군악대 지난번에 한번 떨어지고 이번에 했는데 해군 군악대가 3군 중에 가장 최고래요. 해군 군악대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군 복무 시기 내내 해외 여행만 다닌대요. 해외 공연만 한대. 해외 공연만. 해군 군악대는. 근데 거기에 드럼이 들어가는데 드럼이 300대 1이에요. 들어가기서 한 명 뽑는데 드럼에. 근데 얘는 밤새도록 노력하는 형이에요.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붙어서 해군 군악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면 얘가 지금 드럼을 치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까? 못 해봤어요. 그럼 얘가 드럼을 쳤으니까 그 다음에도 평생 드럼을 칠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점이 찍히니까 꽂혔겠죠. 근데 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별로 없고 얘네들이 어디 가서 누가 대신 좀 부모 대신 점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인생이 바뀔 때도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아주 훌륭한 며느리를 만나서 그 며느리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바뀌고 싶으면 그때는 그 며느리가 아마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점을 찍을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찍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넘어야 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칭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대화를 거부하는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네, 중학교 2학년이군요. 중학교 2학년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화를 거부하는 사춘기 자녀 소통 채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화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거 대화를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대화를 하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아마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다. 예. 예. 이것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기가 싫을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모는 지금 이 자녀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일까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그죠? 어느 말을 해야 돼요? 부모가 하고 싶은 말 계속 해보세요. 예, 자녀와 계속 멀어질지어다. 계속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금방 반응이 일어나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말의 반응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가 할 일이에요. 어떤 자녀는 뭔가 빨리 그 말에 듣고 싶은 말에 반응해서 뭔가 잘 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릇의 차이예요. 그릇의 차이.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 성향의 차이. 이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걸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보면 북한과 대화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북한과 대화 나누는 게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있죠. 뭐 북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같이 핵 만들어서 같이 싸우면 그게 뭐 말이 통하겠습니까? 기다려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번 했더니 안 됐어. 그렇잖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 100%다 꼰대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들이 쉽게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죠? 학습 습관에서 매일 시간을 지키는 것. 그죠? 예. 학습 습관에서 매일 같은 시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양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걸로 지도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습관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초중생들 SPL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습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과정의 즐거움이에요. 과정의 즐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복적 뭐가 있어야 돼요? 반복적 응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웃겨요. 그리고 이 응원이 어떻게 돼요? 즉시 얻어야 돼요. 즉시. 그러니까 제가 왜 예를 드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아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네, 가장 큰 이유. 결과가 즉시 나온다. 이게 어쩌면 습관 같은 마약 같은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습관도요. 뭔가 과정의 즐거움을 줄 때 진짜 쪼개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즉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게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도 법적으로 게임의 결과를 만약에 게임의 결과를 각자 이메일로 2시간 뒤에 줄 것. 아무도 게임 안 할 거예요 아마. 왜 그래요? 즉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게 어떤 지도를 하기 전에 먼저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의 속도대로, 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속도대로, 그릇대로. 그죠? 또 하나,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갖고 있는 방법대로. 예. 일단 본인의 방법대로 해야 얘가 어떤 얘기가 생겨요? 열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열의가 생기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학원 보내주세요. 이것을 나 공부하고 싶어요. 이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걔가 학원을 가고자 하는 목적은 공부하고자 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부모한테 교과서 들고 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럴 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우리 SPL 끝난 다음에 어떤 그 학생은 이런 거 물어보는 이 친구 와서 우리 이제 SPL 때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거든요. 멘토들과.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다 빵 터졌어요. 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왜 걔가 그런 질문을 할까요? 해보니까 이거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부모가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앞서가면 자녀는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답게. 저는 여기 뭐 학원 강사나 학원 원장님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학원을 보내지 않는 주의입니다. 학원을 안 가면 성적이 떨어져요. 좋은 질문. 성적 떨어지라도 학원을 안 가고 본인 스스로 가는 게 오래 가는 겁니다. 사실 언제 공부 잘해야 돼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근데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숙제도 많고 학원 과제도 많고 매일 지시하고 얼른 해라 난리네. 예. 대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까요? 아까 답 나왔죠? 그죠? 예.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준다. 아이들이 안 할 것 같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을 만든다.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뭐예요? 부모죠. 아이들이 독서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독서하세요. 저는 집에서 가장 유리한 공간은 아이들 방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방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식탁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되죠. 혹시 아이들의 컴퓨터가 방에 있어요? 끄집어내세요. 당장 끄집어내세요. 어디다 두세요? 거실, TV 옆에, 예. 텔레비전 옆에 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숙제도 많은 게 왜 학교 숙제가 많겠어요? 이거 숙제가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숙제가 공부인가요? 숙제하고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숙제는 시킨 거 하는 거고요.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중점으로 두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숙제를 중심으로 두는데 학교 숙제에 너무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예. 공부는 평생 하는데, 그죠?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예. 이때 반짝하고 안 하길 원하진 않죠? 그죠? 예. 반짝하는 거 원하지 마세요. 네. 예. 전 이런 관점들이 좀 필요해요. 뭐 다니던 학원을 다 끊을 수는 없지만 조율을 하세요. 조율. 그래서 얘가 스스로 성적이 안 나와도 공부를 하려 하는가. 왜냐면 일단 이 열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열이 없는 애를 돈 내고 학원을 보낸다? 근데 학원에 갔는데 열의도 없었는데 얘가 성적이 좋아졌다? 이건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열의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죠? 아이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군요. 아, 이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친구처럼 노세요. 그렇죠. 아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잔소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친구처럼 놀아야죠. 친구들은 서로 애들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는 절대 서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지시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모가 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친구가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 한다. 그죠? 예. 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 자녀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랑 똑같이 가세요. 예. 그 친구들이 하듯이. 그죠? 좀 망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아, 이런 얘기 좀 뭐한데? 우리도 자주 했는데, 여러분 집에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야자 타임을 한번 해보세요. 네. 친구 되는 경험이지. 네. 민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이 경험 되게 재밌어요. 그 대신 시간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뒤끝 없기. 예. 이거 갖고 민지 아빠 막 계속 너 왜 그런 식으로 했어? 막 보복하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친구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이미 되게 많이 깨어져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어리잖아요. 초등학생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초등학생인데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망가지면 돼요. 예. 망가지면 된대요. 예. 그죠? 집안 좀 어지럽히면 어때요? 그죠? 이런 거죠. 예. 공부 의욕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 의욕을 만들게 하는 핵심이 뭐예요? 의욕. 그죠? 우리가 어쩔 때 의욕이 생기죠? 아,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할 때. 근데 가장 나쁜 방법이 비교 경쟁이에요. 예. 이걸로 올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상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아, 더 이상 안 해요. 열의는 확 식어요. 그죠? 제일 좋은 의욕은 뭘까요? 절대 경쟁이죠. 절대 경쟁이 뭐죠? 나.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네가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좋은지. 예, 높은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탄생. 네가 왜 사는지.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SPL이나 고등부열정 캠프 들어온 애들에게 첫 번째로 가치관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공부 안 하고 막 놀았던 애들도요. 자기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순간 행동이 바뀌어요. 나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무. 네가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의미가 뭘까? 넌 누구 위에 태어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누구 위에 공부하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가 누구 위에 공부하니? 그러면 누구 위에? 나 위에 공부해.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내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런다고 의대가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의 목적성을 키워주는 거죠. 목적성. 그죠?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계세요. 책상에서. 자, 한번 책상 위에 어질러 여러 가지 물품이 있죠. 그 물품 중에서 여러분 쓸데없이 놓여져 있는 거 한 가지만 보세요. 예,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아, 이건 아무 쓸데 없는데 존재하는 것 같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진짜, 이거는 이 책상에 있지만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예요? 송지현 사진, 유주 엄마 그 뭐 들었어요? 그거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저 우산 케이스가 책상에 있습니다. 사장님, 그 우산 케이스도요, 우산에겐 소중한 거랍니다. 단지 지금 그 짝을 못 찾을 뿐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일 땐 쓰레기 같아 보여도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거죠. 그걸 찾는 게 중요해요. 얘들이 갖고 있는 지금은 아주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무엇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본인의 가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존감 만들어지죠. 이거를 안 고치고 의욕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난 사람이 만들어줘야지. 아니, 놔놓고, 그래,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볼 때 너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러고 앉아있으면 걔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앉혀놓고 아버지도 똑같아요. 야, 그런 거 따지지 마. 아빠도 왜 사는지 몰라, 임마. 이러고 사니 무슨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걸 지금이라도 만드셔야겠죠. 그죠? 예. 아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빤히 보여요? 놀랍네요. 예, 신기가 있는 어머니입니다. 네. 이 아이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나 봐요. 아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예. 근데 아이들은 자녀는 믿는 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자녀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게 중요해요. 뻔히 보여도 말하지 않아야 할까요? 네.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보셨나요? 네. 이 책에 보면 고래 조련사가 돌고래를 조련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저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조련사님, 저기 말 안 듣는 쟤 있죠. 말 안 듣고 혼자 노는 저 돌고래. 쟤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뭐라고 그래요? 조련사에 못 본 걸로 합니다. 아는 척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쟤를 지적하고 너 이리 와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 앞에서 나를 따라오던 애들이 다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볼 것만 보세요. 잘하는 것만 보세요. 이것만 봐도요. 인생은 짧아요. 예. 그죠? 인생은 짧아요. 이것만 봐도. 그래야 이게 자녀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단어예요? 자녀의 단어예요. 그죠? 그러면 자녀가 이게 최선이에요. 그럼 그걸 믿어줘야지. 그걸 의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남자아이와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군요. 어머, 그때 학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사춘기래요. 아마 이 엄마 엄청 열받아 있나 봐요. 남자아이와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이가 안 좋아요 라는 것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거를 사이가 좋은 상황으로 만들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둘이 대화를 안 해요? 아, 하긴 하는데 많이 안 해요? 아, 하긴 하는데 한마디밖에 안 해요? 좋아요. 그러면 사이가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두 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두 마디만 시키면 돼요. 두 마디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삼성의 외국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컨설팅 해줄 때 삼성 무선사업팀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인도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인도 직원과 한국 직원이 서로 대화를 안 나눠요. 물론 대화를 안 나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영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회의 시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왜? 영어로 회의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고 대화가 안 좋았어요. 이걸 어떻게 풀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규칙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10분만 소통할 것 이렇게요. 매일 10분만 소통할 것.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10분은 소통하더라고 보니까. 만약에 이게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아이가 독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독서를 시키면 되죠. 근데 독서를 어떻게 하면 돼요? 5분만 하세요. 예, 우리 이른기업의 김현수 작가라고 독서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 집이 그렇게 독서를 잘 안 했대요. 근데 독서를 어떻게 잘하게 했더니 5분만 독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5분 동안만 독서하고 헤쳐모여요. 5분만 모여서 독서하고 헤쳐모여요. 그들이 지금은 그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요. 독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5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사이 좋지 않은 아빠와 남자 사이에 뭔가의 작은 시작을 만드세요. 둘이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가도록 시킨다든지 둘이 산책을 시킨다든지 그죠? 아주 작은 시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떤 핑계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녀의 강점을 먼저 알아줘야 되는 감정을 알아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칭찬이 잘 안 될 때 아까 칭찬 얘기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먼저 알아줘야 돼 알고 있는데 칭찬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예. 그럼 칭찬은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억지로라도 해야죠. 예. 억지로 하세요. 네. 그럼 되죠. 억지로. 예.
억지로 하면은 좀 그런 감정이 있죠. 왜 나만 칭찬을 하나? 아빠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나? 뭐 왜 나만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나만 하세요. 예. 이게 중요한 거는 못하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 예,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대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좀 억울해요. 그래요. 맞아요. 칭찬이라는 건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게 더 보이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억울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칭찬을 할 이유를 만들지 칭찬을 못하는 이유를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부모의 마음을 구별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칭찬하는 거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알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학벌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대충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전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 좋은 데 나오셨어요? 좋은 데 나오셔서 행복한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가 그때 안 좋은 대학을 나와서 불행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삶의 문제는 본인의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그죠? 과정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보면 아까 얘기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네. 아마 이 부모가 아직도 내가 지방대에 나와서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의 생각을 바꾸셔야죠. 그죠? 예. 방금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의 지방대 다닌 사람 다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냐면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졸업 후 바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예. 어떻게 고졸로 살아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의 진로나 꿈도 없는데 뭐 개뿔 대학 가서 꿈이 생기겠어요? 차라리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먼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좀 벌어보기. 예. 벌어보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고졸로 타고 이렇게 20년 전 생각을 해요. 지금 고졸 출신들이 취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 엄청 잘 돼요. 먼저 일을 하다가 꿈이 생기면 그때 대학을 가면 되지 않나요? 그죠? 좋은 데 가는 방법 되게 많은데요. 대학원을 좋은 데 가면 돼요. 좋은 대학원 가는 방법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주변 환경에 조금 예민한 아이라서 가끔 제가 힘든 부분이 있군요. 제가 그닥 주변 친구들의 반응에 휩쓸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아이가 주변에서 맴도는 것 같아서 불안증을 보일 때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 정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성격은 타고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바뀌는 변화의 순간을 굳이 부모가 줄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녀를 보면서 쟤 저런 성격으로 사회생활 어려워. 그래서 얘를 지금 바꿀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 바꿔요. 근데 보통 이런 성격이 언제 바뀌는 것 같아요? 언제 바뀌죠? 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는 변화의 시기가 있어요. 이거 언제인 줄 아세요? 예. 돈 받고 바뀌어요.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다 바뀌어요. 그죠, 민지 엄마? 예. 돈 받으면 다 바뀌어요. 그죠? 유주 엄마. 돈 받으면 다 바뀌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녀 바꾸려면 예, 돈을 주세요. 돈을 부고 바꾸라면 아마 얘 바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공부 습관, 책 읽는 습관 잡히려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환경 세팅. 그죠? 예. 환경 세팅 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무리하지 말고 진짜 하루에 5분이라도 독서. 그다음에 집안 깨끗이 청소하고 식탁 정리. 예. 식탁에서 뭔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죠? 그죠? 얘가 게임만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게임 같이 하세요. 차라리. 예.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죠? 아이가 사춘기군요. 아이 아빠는 직업 특성상 일찍 나가야 돼서 일찍 자느라 거의 아들 둘을 독박 육아하는데 아빠는 건방진 모습에 혼만 내고 그렇지 오랜만에 보니까 전 당연히 혼자 케어하다 보니 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사춘기 반항을 어떻게 지내려 깨다가 힘들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거는 진짜 이 엄마 힘든 거예요. 조금 주말 시간을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주말 시간 계획.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아빠 직업 특성상 일찍 나가서 일찍 잤는데 주말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애들이 좋아하는 건 계획 세우는 거예요. 주말에 어디 가기. 근데 그 계획을 자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부자세 할 때 그런 아버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더라고. 근데 부자세에서 이제 토요일 날 만나면 끝나고 나면 우리 1시나 2시쯤 끝나면 차 타고서 동해바다 보러 다니고 속리산 가고 그 시간에 떠나갖고 그래서 1박하고 오고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점을 찍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는 일상이 힘든 거죠. 이게 힘든 일상이에요. 힘든 일상. 그런데 이 힘든 일상을 해결하는 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어떤 이벤트를 벌려야 돼요. 네. 이벤트를. 근데 이벤트를 누가 벌려주겠지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아빠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빠가 그래 얘 데리고 어디 동해바다 보러 가서 거기서 건방진 모습에 혼내겠어요? 그죠? 안 내겠죠? 같이 놀러 가게끔 하세요. 뭐 지치더라도 그런 점들을 찍는데 이 점들이 결국 나중에 아마도 추억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요즘 아이가 부쩍 감정 폭발을 하는군요. 큰 소리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소파나 샌드백을 세게 튀고 결정 폭발 맞아요. 예.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건 사고예요. 생각. 사고를 다스리는 건 행동이고요. 행동에서 나오는 게 습관이고요. 습관에서 나오는 게 지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감정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죠? 감정에 머무를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감정으로 대시하시면 안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화를 멈추고 집중. 사실 이제 우리 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방이 있다면 좋고 아니면은 의자를 하나 만드세요. 제가 뭐냐면 생각하는 의자. 이거 효과 있어요. 화가 날 땐 여기 앉는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나 엄마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으면요. 여기 앉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앉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화났음.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 의자에나 생각하는 의자라고 써 붙이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애들이 화나면 여기 앉도록 하세요. 그죠? 성경에도 그런 곳이 있었죠. 그죠? 예, 어디 도망가면 아무도 근접하게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얘가 감정을 폭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을 폭발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스릴 곳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운동으로 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해 가시겠죠? 예. 아직 학습 습관이 안 잡힌 아이, 중학생이군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근데 이제 학습 습관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죠. 학습 습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뭐가 학습 습관일까요? 사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게 맞아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동의하시죠? 공부는 엉덩이로 합니다. 그러면요. 엉덩이를 칭찬하셔야 돼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 아는데 성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엉덩이로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게 돼야 돼요. 인정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앉는 거 어렵잖아요. 10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리 SPL에서 아이들 공부 피드백 해주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카페에 아이들이 피드백합니다. 지금도 해요. 요즘은 멘토들이 쉬는 시간인데도 계속해요. 어떤 피드백해요? 첫 번째 1번 공부 목표 시간. 이게 이제 세일공 시간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 공부한 시간. 네. 세 번째가 뭐예요? 차이와 원인. 네 번째는 내일부터 해야 할 일.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거 매일같이 이거 해요. 매일같이 피드백을 해요. 여기선 성적을 안 따지죠. 그러니까 공부 목표 시간 누가 정해요? 지가 정해요. 15분도 있어요. 15분. 네, 그럼요. 15분. 실제 공부한 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어. 30분 이럴 수도 있어요. 차이와 원인. 그랬더니 어이씨 나 오늘 엉뚱하게 15분 더 했다. 이렇게 가는 거야. 15분 더 했음. 네. 내일부터 해야 될 일. 목표 공부 시간을 30분을 늘린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거 하기 전에 게임하지 않는다. 이걸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애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시죠? 매일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같이 하는 이유가 멘토들이 피드백을 매일 해줘요.
그런 습관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 습관이라는 건 성적과 관계가 없어요. 엉덩이 습관이 공부 습관 아니겠어요?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죠? 벌써 자기만의 고집이 생긴 고등학생 슬기롭게 조언해주고 멘토를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네, 오늘은 대부분 다 초중등이었는데 고등학생이 있네요. 사실 고등학생, 예, 이미 머리가 컸어요. 예, 사실 이 고등학생에겐 부모가 개입해서 뭔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중학교 때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이때는 잘 안 먹혀요. 사실은. 예. 이때는 얘들이 원하는 거는 아이 취급이 아니고 어른 대우예요. 어른 대우, 성인 대우 해줘야 돼요. 성인 대우 해줘야 돼요. 제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면 얘 데리고 가서 호프집 가서 아버지 같이 한잔 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왜? 일 데리고. 왜? 그래야 얘가 스스로 아버지가 나를 어른 대우하는구나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보면 아직도 엄마가 이 아이를 좀 아이 대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멘토를 자연스럽게 연수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고등부 열정 캠프에 오면 멘토를 많이 소개시켜줘요.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왜냐면 그거는 온 고등학교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좀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는 법 간단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 듣기 좋은 얘기 하시라는 거죠. 목소리가 자꾸 부끄러움 많고 예민한 아이 어떻게 용기 내서 한 발짝 나가게 도울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사실 잘 들으세요.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예민할 수도 있고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부끄러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인정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부모는 용기 없는 아이로서 인정하시면 안 돼요. 예, 너는 용기 없는 애야. 너는 용기 없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 작아서 얘는 아마 성격이 내성적일 거고요. 굉장히 소심할 거고요. 아마 뭔가 좀 얘가 예민해서 친구들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근데 얘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많지 않아도 한 친구와 오래 사귈 거고요. 그 친구에게 굉장히 친절할 거고요. 아마 얘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잘할 거예요. 성실할 거고요. 장점이 있죠. 그럼 그 장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장점을 장점을 말해라. 근데 장점을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는 누구누구를 닮아서라고.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넌 누구를 닮아서. 넌 누구 닮아서 참 잘할 거야. 넌 누굴 닮아서 참 잘할 거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판가름하지 말고 얘 갖고는 장점을 봐시라는 거죠. 예. 자녀의 진로에 대해 생각이 없는 아이들 엄마의 열심으로 끌고 와도 되는지 안 될걸요? 중학교 1학년이면 예. 아마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진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간접적인 경험. 저는 차라리 이걸 원해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캠프를 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얻은 건데요. 아이들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옆집 아저씨 말은 듣는다. 그래서 왜 그런 속담이 있죠? 자녀 하나 키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키우는데 마을 하나 필요하다고 그러죠? 네, 필요하다. 이게 뭐 꼭 진로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두루 만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친척하지 마세요. 친척. 예. 특히 무슨 이모, 삼촌.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요. 진로에 방해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모와 삼촌들. 예. 특히 결혼하지 않은 이모와 삼촌들 접근하지 못해 하세요. 아이고 잘난 척은 엄청 합니다. 예. 의미 없어요. 차라리 저는 엄마나 아버지의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들. 저는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 전 좋아요. 직장 동료. 예, 직장 동료.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용돈을 줄 수 있도록. 네, 이게 아주 좋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죠? 용돈을 일단 주면은, 그 주실 용돈을 어머니가 미리 주세요. 그래서 10만 원 주라고. 그럼 얘는 그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참 희한하죠? 아버지한테 받는 10만 원은 당연한 돈. 예, 그런데 이 아저씨가 주는 돈은 황금 같은 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는 말씀은 모든 게 황금 같은 조언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캠프 같은 데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떤 멘토들 인터뷰한다든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 본인의 꿈이 많아져요. 왜냐면 보통 보면 이제 그 꿈이 없는 애들의 공통점이 아는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줘야 돼요. 사무실도 해주고요.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의미를 주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이들이 초중생 됐을 때는 적어도 부모가 하는 일이 하고 싶은 꿈이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녀와의 대화 시간 부족합니다. 아, 이건 간단해요. 네,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녀가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럼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또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또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죠?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이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환경의 조성은 하고 싶은 말보다 자녀가 듣고 싶은 말. 그걸 해주려면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관심이 뭔지. 그죠? 예. 여기서 대화를 이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등학생 자녀와 소통과 대화가 잘 되는 법. 이건 어렵죠. 예. 고등학생 자녀와 예. 아까 얘기했죠? 어른 대우하는 거, 성인 대우해 주세요. 예. 집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집에서 잘 안 돼요. 밖에서 만나세요. 어디서요? 스타벅스에서 만나세요. 예. 카페에서 만나세요. 차라리 고등학생 자녀는 이게 훨씬 더 잘 통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예. 용돈을 주세요. 돈을 주려면 돈을 이런 데 쓰시는 거예요. 오늘 너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엄마가 이런 걸 느꼈어. 마음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 오늘 엄마의 마음이 너무 즐거우니까 기분 좋아. 그리고 5만 원 딱 주세요. 그럼 얘는 그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엄마를 즐겁게 하면 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부터 대화를 하겠죠? 그죠? 아이가 방을 안 치우는군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방을 계속 치워주면 안 돼요. 방 치우는 방법 알려줘. 왜냐면 이게 몰라서 못 치우는 거예요. 못 치운다 이거예요. 몰라서 못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정리 방법 알려주고, 이 중요해요. 알려주고, 시켜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알려주고, 시켜주고, 칭찬하고. 칭찬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이거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방 청소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이네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애들에게 어떻게 꿈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최고로 어려운 질문.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에게 어떻게 꿈을 가지게 할 수 있죠? 꿈이 억지로 가지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는 것을 믿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경험을 시켜야 돼요. 예.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디서? 밖에서 다른 사람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직업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공무원에 이런 거 먼저 뭔가를 찍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돈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얘기하면 그런 평가 받을까 봐. 세상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네. 어떤 직업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부모의 직업부터 시작하세요. 그죠?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나왔던 게 성적이나 진로나 습관이나 관계나. 네. 대충 아시겠죠? 이런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솔루션을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의 일상을 놓치지 말고 저는 감사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감사일기를. 제가 여기 보니까 감사일기를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공은선 사장 지도리네 어머니 계세요? 네, 있습니다. 아, 네네. 아, 네네. 계시죠? 네네. 진짜 대단하신 감사일기를 604회차 쓰셨어요. 네. 600일이나 감사일기를 썼어요. 애들이 셋인데 아까 질문도 올려주고 그랬는데, 네. 우리 공은선님, 우리 지도리네 어머니 가장 큰 애가 지원이죠? 네, 그래요. 중학교 3학년?
네. 네. 감사일기를 600회나 쓰셨어요. 음. 자, 잠깐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제가 숙제처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을 처음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했을 때 참가를 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강사분으로 오셨고 학교? 그러면 네, 어느 초등학교 학교요? 서울 한서초등학교. 그거 엄청 오래전인데. 네, 그랬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른부모 카톡방을 알게 됐고 음, 작년 3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써볼까? 내지는 숙제처럼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쓰고.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음.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아이한테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감사의 반대? 불평, 불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이들 3명은 밥을 되게 잘 먹는 아이들을 되게 말랐는데 심지어 저희 아이를 아시고 저를 아시는 분은 누가 보면 애들이 되게 말라서 굶기는 줄 알겠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랐어요. 그런데 근데 저는 절대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밥 먹으라고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니지 않았거든요. 네. 심지어 둘째 아이는 아파도 밥을 먹어요. 아파도 밥을 먹으니까 밥을 잘 먹는 거는 저한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감사일기를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제 카톡에 그날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저의 감사 노트에다 쓰거든요. 네. 그러면 가끔씩 이걸 이렇게 들춰봐요. 어머, 근데 내 감사일기에 오늘 밥 한 그릇 잘 먹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일기를 쓰지 않았으면 이게 감사인지 몰랐을 거고, 그게, 내가 이거를 뭐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숙제처럼 시작을 했고, 그죠? 그랬는데 제가, 내가 이런 걸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오늘 이거를 하니까 같이 나눠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사실 교회를 다녀요. 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은 또래 엄마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써요.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정말 뭔가는 필요한데 이런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할 때 그분이 뭘 하기를 원해서 사실 그걸 나눈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는 내가 이걸 써보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그렇지. 내가 그냥 그런 거였는데 내가 은혜 받고 처음에 숙제처럼 시작했지만 지금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이 아이가 커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고 어렸을 때 너무 예뻤어. 어렸을 때 목소리나 그렇지, 영상을 맞아요. 담아놓은 것들을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감사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이때 그랬지. 아이랑 싸우는 날도 있죠, 물론. 아이랑 싸우는 날도 있고,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니, 시험 때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면, 저희 둘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니? 엄마, 시험 공부 안 하고 80점 맞으면 잘하는 거지. 그러면 엄마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공부 안 하고 80점 맞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거든요. 저 역시 엄마의 자존심이 있어서, 야,
공부 안 하고 80점 맞는 일, 공부하고 100점 맞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 근데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래, 그것도 감사하죠. 80점 맞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쓰고요. 사실 저희 막내가 7살이에요. 그러면 가끔은 제가 처음에 제 카톡방에 올리고 그다음에 카페에 옮겨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7살짜리 아이를 재우려면 제 카톡방에 올리고 나서 이 아이를 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카페에 그날 못 올리고 뭐 여러 날 한꺼번에 올리게 되는 날이 굉장히 그렇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올려 나한테만 남아 있으면 되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손을 어느 순간 놔버릴 그렇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뭐 일주일에 몇 번 한꺼번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꼭 놓치지 않고 올리려고 그래. 합니다. 대단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일기가 음. 처음에 숙제처럼 시작했지만 삶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마지막을 이 감사일기 쓰는 걸로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매일. 그래서 네. 이 감사일기가 저한테는 어쨌든 숙제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시면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원이 어머니. 네, 한 분만 더 할까요? 예, 감사일기는 이제 한 분이고 또 하나는 유주 엄마 있죠? 네, 지난번 방학 때 SPL 프로그램하고 애가 아주 공부도 엄청 잘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자, 우리 송지연 사장님, 유주 엄마님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여기서 뭐 사례에도 보면 되게 예민한 아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아이도 엄청 예민하고 내성적인 아이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바쁘게 살아서 아이를 아침 7시에 등교를 시키고 저녁 9시에 아이가 올 수 있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냈어요. 네, 이제 아이가 그랬는데 그러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놀이치료도 받고 그럴 정도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놀이치료 받으면 이제 항상 저한테 문제가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 엄마가 일을 했어요. 출근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한테 그게 되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계속 잘하는데 항상 아이가 12월생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아이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제 공개 수업을 가면 정말 너무 충격을 받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다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저희 아이도 말이 끊겨요. 근데 아이가 내용을 모르냐? 근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6학년 초가 됐고 이제 아이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립 중학교에 가고 싶은 중학교가 있었어요. 잘 가고 싶대요, 거기를.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워낙 아이가 내성적이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공부를 제가 강요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었어요. 이제 SPL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유주한테 물어볼게요라고 했고 유주가 가겠다라는 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한 번에 해볼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저도 혼자 또 계속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딱 보기에도 적극적인 참석을 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그런 최소한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참석만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변화가 되게 신기했던 거는 체크리스트를 매일 쓰고 거기에 렉터 선생님들이 답글을 줘도 걔는 그것 자체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불편하고요. 엄마 이 사람들 칭찬을 나한테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아이가 체크리스트를 계속 썼어요. 혼자.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카페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체크리스트를 매일 쓰고 자기 페이스로 공부를 계속하고 저희 아이는 또 학원도 영어밖에 다니지 않았거든요. 학원을 또 힘들어하고 해서 근데 체크리스트로 공부를 계속했고 그리고 하나 또 특이했던 거는 너 모델래라고 얘기하면 백수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 백수가 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었는데 SPL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음악 관련된 일이라는 거를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를 했을 때 음악지능이 다른 거와 점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왔고, 맞아요. 예. 자기가 거기에서 원래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누구도 집에서 그것이 직업이 될 수 음, 없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 장점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게 개인적인 변화였고, 저희 가족의 변화는 사실 이제 남편과 저의 교육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SPL은 부모 교육이 같이 진행이 네.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되게 많았어요. 같이 수업을 처음에 교수님 수업 듣고 의견 차이가 또 되게 이렇게 불거지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끝나고 나니까 서로의 어떤 그런 견해 차이를 알게 되면서 서로 좀 공통적인 관점이 생겼어요.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다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발견하게 됐고, 또 아이의 그런 것들이 유주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느끼긴 했는데, 저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구술 시험이에요. 시험이. 그런데 어쨌든 성적으로 아이가 전교 3등으로 장학금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네.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왜냐하면 학기 초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애가 전혀 아니었었고 항상 너무 수줍은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페이스, 본인이 어쨌든 SPL 통해서 많은 자극이 본인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의 성향이 또 그렇다 보니까는 그거를 저도 눈치채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네. 아이가 좀 발견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주어진 거, 그다음에 우리 가족 내에서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이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SPL한테 너무 SPL 프로그램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네요. 예. 예. 유주에게 저력이 있었네. 그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일하는 엄마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자녀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에 또 기쁜 마음에, 그죠? 예, 그죠?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같이 다루는 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성적에 대해서는 이거 본인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느끼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그릇의 차이. 그러니까 성적이 곧 그릇의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성적은 어쩌면 방향이죠.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판단이나 평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성적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진로는 물론 이제 대학을 가고 뭐 남처럼, 근데 진로는 절대로 보편적이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갈 길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약간의 좀 재능의 진단, 예, 제가 이제 우리가 하는 캠프에서는 이 진단을 약식으로 다 해줘요. 그럼 얘가 어떤 지능이 있는지, 근데 이 지능을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부모 거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부모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진로는 어떤 기존에 있는 없어지는 직업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아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일. 예.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직업들. 그러니까 앞으로 직업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만들어진다는 건 오로지 꿈이 직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직업이 꿈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습관은 혼자는 안 돼요. 이거는 뭔가 아군이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 되고요. 칭찬도 해야 되고요. 그죠? 이런 어떤 문화가 필요해요. 아까 칭찬도 즉시하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습관이 만들어지거든요. 막 혼자 각고의 노력, 이게 힘들어. 요즘 코로나 이후에 왜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톡방에서 왜 사람들과 함께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막 그거 돈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아군과 함께 움직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습관을 만드는 건 가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가족이 어떤 일을 할 거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모든 가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게 7시인지 5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관계는 이게 사람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어떤 경쟁심, 그 다음에 자존심, 이런 게 관계를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봐도 돼요. 희생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네가 손해본 거야. 희생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사실 손해나 배려나 이런 덕목이 있는 친구들이 결국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과정에서 아주 소소하게 보이는 것 가지고 너무 크게 확장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캠프에서는 보통 가장 강조하는 게 자존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관리예요. 목표 관리는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 목표 관리는 이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해야 될 인간관계. 예.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지금도 조직에서 보는 게 세 가지죠. 가치관, 목표 관리, 인간관계.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일체 가르쳐주지 않아요. 대학 가서도 안 가르쳐줘요. 놀라운 사실은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정답을 얻지 않더라도 배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PL 초중등 자기계획 리더십 이거는 초중등인데요. 초중등 학생 중학교 이게 한 지금은 원래 초사인데 지금은 애들이 성숙해서 한 초2부터도 가능하더라고요. 초2부터 중2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매월 3주 동안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합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3주 동안 합니다. 근데 3주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만 만나는 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멘토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훈련된 그 대학생들, 학생들 그 멘토들이 있거든요. 멘토들이 엄마가 부모가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거 멘토들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열정 캠프는 1월 8일부터예요. 고등학생들. 제가 나중에 고등학생들하고 20대들 대상으로 한 특강은 별도로 한 번 더 열려고 그래요. 오늘은 주로 초, 중등 학생 대상으로 열었으니까요. 거기다 대상으로 좀 하시면 되고, 그전 SPL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니까요. 이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열정 캠프 12기에 오랫동안 했죠. 20대 열정 캠프 19기입니다. 되게 오랫동안 해온 캠프인데 예전에는 3일 동안에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지금은 2주 동안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토요일 입학식과 수료식 때만 얼굴 봐요. 그때만 제가 강의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그 나머지는 온라인에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멘토 프로그램도 하고 아까 우리 저 소개하셨던 유주 엄마는 이제 여기 고등학생들 청년들 캠프 멘토도 해주세요. 이러면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주면서 근데 아이들이 부모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바뀔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 지금 채팅방에 올릴게요. 저를 처음 뵈시거나 혹시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거나 하시면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전화 통화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저희 사무실에 역삼역에 있거든요. 함께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함께 오셔도 되고요. 뭐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셔도 되고요. 뭐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고민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이 강의 노트를 드릴 테니까 이 톡으로 함께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채팅창을 보시고 예, 채팅창에서 같이 여기로 해서 이 주소로 해서 저 주소가 제 카톡이거든요. 카톡으로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하시고 여기 오늘 강의 예, 오늘 강의 피드백 오늘 강의 들으면서 뭐가 기억이 남으시는지 오늘은 주로 이제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주로 해드렸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도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쉬운 건 약간 짜잘하게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주신 질문에 제 생각을 정리한 글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뭐 생각나는 문구, 생각나는 어떤 아버지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행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팁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전체 어떤 인문학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90분 동안 연락에 뛰어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위주로 했는데 오늘의 90분의 강의는 김영환 교수가 준비한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강의입니다. 혹시 오늘 들으면서 뭐가 좀 기억나셨는지 한 몇 분만 조금 들어볼까요? 우리 백형선 사장님, 네, 오랜만에 뵙고 열심히 들으셨는데 예,
자, 오늘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 남는지 마이크 여시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백경선입니다. 네. 교수님 그 부자세도 몇 번 많이 가가지고 네. 그랬는데요. 가장 경험 나왔던 게 이제 그 경험, 자녀들의 경험을 이제 많이 선사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강의 들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뭐 가르치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보다는 경험을 많이 선사하는 게 정말 자녀들과 같이 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는 게 좀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들을까요? 우리 김선숙님.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실상 고3이랑 재수생 아이를 둔 엄마인데, 네, 근데 실상 지금 듣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지금 생각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좀 공부를 곧잘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공부를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둘째 아이는 지금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첫째 아이는 이제 제가 경험이 부족했고 사랑도 많이 주고 막 많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문제. 아이가 너무 여리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고 지나면서는 이제 저도 좀 이제 봉사하고 밖에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대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나름 가졌지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그런 반성도 되고 그러고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녀들 잘 키우셨어요. 지금부터는 그 자녀와 대화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고 그 아이들이 자신이 만나야 될 사람들과 잘 소통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근데 저는 실상 진짜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로 따지면 저는 진짜 9점이에요, 행복에. 네, 좋아요. 정말,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큰아들한테 저랑 차도 하면서 차도 잘 오려주고 아이가 남자인데도 뭐 남들이 보면 진짜 엄친한데 네. 조금 그런 부분에 제가 반성을 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신청을 했던 건데 네, 너무 어쨌든 잘하셨어요.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곧 며느리를 데리고 올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렇게 사시면 되죠. 우리 저 박수미 사장님 계시네. 네, 오랜만에 한마디만 오늘 하시면 들으시면서. 오늘 제가 우리 박수미 사장님도 감사 일기를 엄청 잘 쓰시는 분. 지금 몇 회 쓰셨죠? 지금요 456회. 야, 막강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김영환 교수님이 이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인해서 저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가정도 좀 많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제가 19일 날 공저책이 나오는데 감사일기에 대해서 한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대박이네. 네, 부자세 이야기 좀 들어가 있으니 너무 제가 대박. 그럼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늘 강의 듣고 아까 제가 채팅창에 올린 주소로 피드백을 잘 남기신 분에게 제가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을 제가 사장님 책을 쏠게요. 네. 네,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감사에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아까 칭찬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질문 올렸는데 그 부모는 이제 자녀에게 이제 경험에 이제 점을 찍게 해주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요 부분이 귀에 팍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실천을 해봐야겠다. 왜 그게 꽂혔을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좀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칭찬, 갑자기, 아시죠?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네. 그래요. 감사해요.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상담이나 대화가 필요하거나 우리 아까 우리 20대 자녀는 20대들은 저를 소개하면 애들이 잘 와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같이 밥도 사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그 아이들은 또 엄마가 보여주는 세상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보는 세상이 다르니까 자꾸 그렇게 만나게 해주고 경험을 해주어야 이 아이들이 보는 눈이 자꾸 넓어지니까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초중생들 자녀들은 올해 1월 달에 우리 SPL 하니까 또 신청하고 오세요.
또 하세요. 방학 때 또 하시고 자꾸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 아까 저기 또 준성이 엄마 있었네. 우리 김은경님. 네, 오랜만이에요. 아, 우리 다 부자쌤인데 너무 오랜만에. 은경이 저기 은경이래. 저기 준서 아빠도 같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오랜만에 얼굴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내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아빠가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만 그런 것 같은데. 강의할 때 없었어요. 그거 저 질문 지나고 들어왔어요. 아, 나중에 녹음 파일 그 부분만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서 아빠, 감사합니다. 예,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매일 얘기해 주시고, 네. 힘든다는 거 참 많이 알아주시고, 알았죠? 네, 잘하겠습니다. 뭘 맨날 알겠다고만 하고. 그래요.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뭐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만날게요. 저도 하고, 다른 분도 뵙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함께 이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